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총선 사전투표 첫날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15.61%, 그러니까 총선 중에서는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전체 유권자가 4,428만 11명인데 691만 510명이 투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높은 사전투표율이 누구한테 유리하냐? 뭐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총선하고 비교를 하면 같은 시간대죠, 물론. 이제 첫날 그때는 12.14, 그러니까 지금보다 3.47% 낮고, 그러니까 4년 전보다 지금이 3.47% 높아졌다. 그 다음에 그 후에 2022년 대선, 이때도 첫날에는 17.57%. 그러니까 대선 때보다는 1.96%포인트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총선 중엔 최고, 대선 때보다는 낮아졌다. 왜냐하면 이게 도입된 지 10년 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이터는 없는 거죠. 뭐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이 가장 높고, 뭐 광주, 전남, 전북 뭐 이런 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대구가 가장 낮다. 이거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사전투표의 일반적인 패턴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냐? 서로 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우리한테 유리하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 우리가 사전투표를 독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이 많이 나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모르는 거고, 제가 어제 사전투표를 하러 간 곳은 중구에 있는 소공동 투표센터였는데, 거기는 가보면 뭐 대부분 2040, 뭐 그럴 수밖에요. 금요일이니까. 직장인들이 대부분 나왔을 테니까, 뭐 직장인들은 저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2040 정도? 이 정도 사람이 뭐 90%가 훨씬 넘더라고요. 자, 그럼 그것만 보고서 2040이 대거 나왔네? 그건 아니죠. 그건 소공동이 그렇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주택가, 밀집지역 뭐 그런 데는 또 5060이 많이 나왔을 테니까 각각 이유가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뭐 누가 많이 나왔다, 누구 지지자, 그거는 현재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다들 지금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속설 중에 하나가, 자, 투표율이 높으면, 꼭 사전투표가 아니고 본투표까지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 계열에 유리하다. 이거는 뭐 거의 정설처럼 돼 있습니다. 저도 민주당 계열에 유리하다는 거를 정설로 믿지는 않지만 다수설로는 믿습니다. 정설과 다수설은 다르죠. 그렇게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별로 검증된 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가설이 맞으려면 결국 젊은 층이 중장년층보다 투표를 덜 한다. 그런데 투표율이 높다는 얘기는 젊은 층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는 방증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가설을 자꾸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요즘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중장년층 중에서도 뭐 또 투표장 안 가는 사람도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설이 꼭 맞는 건 아니다. 자, 이 가설이 맞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도입된 게 2014년 지방선거였죠. 이때 11.49, 첫 번째인데 11.49%입니다. 이때는 2014년이니까 구시군의장,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37석 많은데, 광역 시장 선거에서는 양당이 비슷했다. 그러면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때는 처음이니까 뭐라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꽤 투표율이 높았는데 집권당이 승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도 민주당 계열이 유리하다는 것도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 뭐 그러나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2016년 총선을 보면 이거보다 좀 높아져서 12.19%였습니다. 이때는 민주당, 야권이 승리한 거죠. 국민의힘, 국민의당
또 약진을 했고요. 뭐 이때는 또 가설이 맞은 거고. 2017년 19대 대선 아시다시피 26.06%로 껑충 튀었는데 당시 야권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41.08%로 승리했다. 이것도 또 가설이 맞은 거고. 자, 그런데 아까 2014년 뭐 첫 도입이니까 그때는 뭐 맞았다 틀렸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틀린 사례가 또 있습니다. 바로 2022년 대선이죠. 이때는 36.93%로 그야말로 대선, 총선 이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했죠. 민주당 계열이 패배했다. 그럼 이것도 또한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면 자,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찾아봤습니다. 4년 전, 2년 전, 8년 전 선거가 있을 때마다 늘 자, 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당에 유리하냐? 기자들이 늘 그걸 씁니다. 사전투표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 저는 이제 정치부 기자를 했는데 그때 저도 그런 거 많이 쓴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유리하냐? 그런데 늘 그 기사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전국 선거 때마다 똑같은 기사를 씁니다. 뭐냐? 여당에서는 많이 나와서 우리가 유리하다 뭐 등등 몇 가지 이유. 또 야당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가 유리하다 뭐 주장했다. 뭐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잘 모른다. 늘 기사 패턴이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죠? 이재명 뭐라고 주장하고 한동훈 뭐라고 주장하고 전문가 잘 모른다. 정답은 잘 모른답니다. 잘 모른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실제 사전투표를 열어보면 대개의 경우 민주당 지지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냐? 그게 그러면 결국 사전투표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민주당이 유리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겁니다. 2030이든 4050이든 간에 여하튼 본투표일 때 좀 쉬자. 원래는 그게 평일이니까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 자, 그러니까 뭐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꼭 젊은 사람이나 뭐 중장년이나 4월 10일에 쉬고 싶다는 게 뭐 꼭 어느 특정 세대 연령층에만 그런 수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 쉬고 싶죠. 그리고 기회 있을 때 더군다나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죠. 심지어는 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면 되죠. 그러나 본투표는 자기 지역에서만 해야 됩니다. 뭐 새벽같이 출근하거나 뭐 전날 집에 못 들어가거나 야근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면 아예 투표를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날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 안 하면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개별적인 사정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걸 일률적으로 자 높으면 뭐 이런 거 높으면 뭐 어디에 유리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전투표 본투표 합치면 원래 투표할 사람이 하는 거다. 투표 안 할 사람은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안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할 사람이 마음먹은 사람이 사전투표를 할까? 뭐 본투표 날에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또는 그냥 이번에는 뭐 본투표 날에 내가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날 뭐 투표하고 움직이지. 이런 것이 대부분이고 사전투표율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사람이 나가느냐? 그거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투표할 사람이 하는 거다.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그러니까 뭐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뭐 특별히 누구한테 유리할 그런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함을 해보면 투표함을 열어보면 사전투표 쪽에서 민주당 지지자가 많은 건 사실이죠. 그거는 그만큼 민주당의 이 지지의 강도가 높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게 지금 호남에서 사전투표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본투표는 아무래도 중도층이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머뭇거리다가 그래도 가서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다. 요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아마 이제 유튜브나 언론 매체나 이런 거 여러 개 보시는 분들은 이런 똑같은 제목의 기사를 놓고 결론이 어느 쪽으로 자꾸 무게중심을 두고 기자가 또는 유튜버가 설명을 하느냐, 제목도 마찬가지고, 그걸 보면 아, 이 사람이 무슨 성향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자기들 진영에 유리한 쪽으로 뭐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 중립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는 일을 지금 아는 것처럼 또는 자기 기대를 섞어서 얘기하는 거다 라고 보시는 게 보다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 뭐 이렇게 되니까 사전투표 총선 중에서는 뭐 오늘도 이제 투표를 하죠. 아마 가장 높은 기록을 세울 겁니다. 민주당은 뭐 사전투표율이 30% 넘으면 우리가 이긴다, 프로파간다죠. 선전전입니다. 이번에 30% 넘을 겁니다. 아마도 넘을 거고. 그럼 30% 안 되면 국민의힘이 이기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그 일종의 심리전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의 높낮이에 따라서 어느 특정 정당이 유리하다는 가설은 입증된 바 없다. 그리고 10년 동안 여러 가지 사례를 종합해봐도 뭐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게 맞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까지 해서 뭐 사전투표율이 얼마, 뭐 내일 아침에도 또 뭐 매체들이 막 쏟아낼 겁니다. 그런 거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본투표에 나올 사람들이 일부 분산돼서 사전투표에 나왔다. 다만 그 사전투표를 한 사람들 중에서는 민주당 지지자가 많다. 그거는 투표함 열어보면 입증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본투표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만회하면 이기는 거고, 만회하지 못하면 지는 거다. 이렇게 이걸 구조화해서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고맙습니다.